안녕하십니까. 오늘 12월 15일 풍수지리에 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풍수지리학은 한마디로 말해서 천기와 지기가 결합한 자연과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의 학문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리학은 우리 민족의 전통과 맥을 같이 하는 정신적인 문화유산이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 속에서 땅의 이치를 깨치는 자연과학이다. 또한 자연 친화적인 생활철학이며 실증과학임을 확신합니다. 풍수지리에 관한 모든 학문은 역학 가운데서 아주 터득하기가 어렵고 난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시대의 청호경과 당시대의 금난경, 지리경 등을 위주로 풀어서 여러분께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모든 풍수학에 있어서 비중 있는 표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천기란 무엇이며 지기란 무엇인가는 우선 간단하게 그 정의를 말씀드리면, 천기는 물론 하늘에는 많은 그 별들이 있습니다. 태양과 달과 또는 항성, 행성, 북극성은 물론 항성입니다만 북두칠성 등 전 우주파가 많이 오고 있어. 우리는 그 영향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단 하루라도 태양이 없다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기에 관한 얘기는 뒤로 미루고 오늘 우선 지기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땅에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인간 생존의 토대가 되는 땅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억강부약의 논리로 어려운 난국을 치료하는 지혜의 학문인 것이며, 우리는 정당하게 수학하면서 신비하고 오묘한 학문을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학술 육성은 물론 복지수행 또한 보다 윤택한 생활을 영위함은 물론이며 나아가서 민족의 번영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방금 천기에 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지기라는 것은 땅에서 나오는 모든 기운을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 지기는 모든 만물이, 인간 만사나 모든 만물이 음양으로부터 아닌 것이 없으니 음양의 기운은 바로 어머니인 것입니다. 음양의 두 기운이 움직이면은 바람이 되고 또 오르면은 구름이 되고 또 떨어지면 비가 되는 것은 모든 기운이 지상에 나온 것으로서 형체를 나타낸 것이며, 지중의 기운이 움직여서 만물이 살아가는 데 이르는 것이니 곧 어찌하냐고도 나타냄을
직이라고 이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홀로 된 음은 생산치 못합니다. 또 홀로 된 양은 이루지를 못합니다. 음양 두 기운이 서로 맞추고 감응한 연후에야 생성의 도를 다하는 것입니다. 고로 바람이 되고 구름이 되고 비가 된다는 이 기의 움직임, 또 지중에서 행함에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으나 오행의 생기가 나온다는 생황의 기운을 얻어서 엉기면은 복을 얻게 되고, 만약에 쇠절한 기운을 얻게 된다면은 불편하고 재화가 선 자리에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위에 관해서 다시 한번 부연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도표를 참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희 풍수의 기본 형기의 원리인 용맥의 흐름과 소위 혈과 당판이 만들어지는 그림이 있고, 또 여기에 원을 그려서 아침밤 비슷하게 폐철을 그려놨습니다만은 폐철이 모양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원 안에 우주의 모든 원리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용혈 사수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우선 가장 핵심 포인트는 풍수를 많이 공부하신 분들도 현장에 나가서 과연 어디가 혈이 있으며 어떤 자리가 좋으며 나쁜 것을 간파하기가 아주 힘들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편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원칙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 지나간 시대에 음양과라든지 또는 지리과로서 과거 시험에도 이 학문이 역경이라고 해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직위는 사생이라고 있습니다. 사생. 사생이라는 말은 생방이라고 하면은 인신사해를 말합니다. 인신사해는 인신사해, 인신사해에서 기운이 나온다 해서 생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의 생을 하되 모든 사방 팔방으로 다 흐르는데, 그 중에서 좌오묘유방에서 가장 왕성한 기운을 발휘하다가 마지막에는 건곤간손에 와서 사유라고 합니다. 유 와서 모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이 용어 사방은 동서남북을 사방이라고 하죠. 그 사이에 간방에 있는 것을 사유와 사생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세 개로 나눠지죠. 이 90도가 세 개, 하나, 둘, 세 개로. 그래서 사생과 사유에서 머무르게 된다. 이런 것은, 이 명칭은 주역에서 나온 말인데, 주역에 관한 얘기도 잠깐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역이라는 것은 자연의 모든 현상을 64궤의 수치로 표시해서 앞을 내다보는 지혜 학문이다. 자연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의 8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처음이 돼서 제가 기기 조작이 조금 서투릅니다만은 제 강의는 제 집 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노후의 마지막 재능 기부의 봉사로 생각하고 배우고 가르친 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주역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참 주역이라는 것이 동양 최대의 고전이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학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주역을 모르고서, 주역이라는 것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연의 모든 현상을 64개의 숫자로 표시해서 앞을 내다보는 자연 이해의 지혜의 학문이다, 또 자연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의 그 가장 유명하다는 제갈공명이라든지, 또는 한 시대 한 나라를 세운 장량이 장자방이라든지, 또 명나라를 세운 그 주원장을 도와준 유기 선생이라든지, 또 송나라의 소강절 선생이라든지, 모두가 주역에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왕을 도와서 나라를 세우고 또 발전시켜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명나라 주원장 같은 사람은 그야말로 산적이고 두목이고 무학자이지만은 육이라는 선생에게 통달한 천명을 볼 수 있는 분을 만나 가지고 온 나라를 이어서 명나라를 세워가지고, 명나라 시대가 중국 역사상 가장, 당나라하고 명나라하고 물론 당나라도 있습니다만 명나라 시대가 세계적으로 많이 발전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때마다 다 이런 멘토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고려 시대에는 국사라고 그래가지고 왕건이가 가장 아꼈고 그분의 조언을 많이 들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고, 또 그 조선조 때에는 무학대사라든지 뭐 정도전 씨 같은 사람들은, 정도종 선생 같은 분들은 다 이 주역에 통달하신 분들이 역하게, 이것을 모르고는 멘토가 될 수 없어. 왕의 자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문이야말로 제왕학이다. 옛날에는 아무나 공부를 못했습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정책 수립의 원천을 여기서 그 힌트를 얻고 그걸 실행에 옮겼던 것을, 그런 사실을 알 수 있고, 역사적인 또 이것은 자연과학인데 인간의 기륭화복을 여러 가지 불가지 세계를 우리가 간파할 수 있다. 가령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다. 봄을 맞이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원리의 주역의 원리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미래학이다. 앞을 내다보고 또 앞을 내다본다면 그 사람이 성견지명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역사는 영고성세의 반복입니다. 결국은 인간은 그 속에서 기륭화복의 영향을 받는데, 그래서 저는 주역에 관한 것을 단편적이라도 좀 알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제가 풍수학을 강의할 때에는 반드시 그런 얘기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곤 간손 진태 이감, 이렇게 8개로 나누어서 이 우주의 방향을 8개로 분류를 해서 이 8개가 하나가 다시 8개씩 나누어지니까 88은 64쾌가 되는 것이죠. 그걸 쾌로 설명을 하는 것인데, 이 주역의 원리와 이 풍수의 원리가 결합이 됩니다. 주역을 떠나서 풍수를 이해하기는 아주 어렵기 때문에 나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에게 알기 쉽고 또 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만은 천기와 지기를
1, 2, 3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일일이 표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천기는 음양오행상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10개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기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해서 12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기와 지기가 결합해서 어떠한 조화를 부리는가, 명리에서도 이 얘기가 중요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주역에서 나와 있습니다. 주역의 한 부분이고 뭐 명리나 뭐 사상이나 뭐 전부 나왔기 때문에 주역의 일부분을 설명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주역에서 또한 그 아까 천간과 지지가 결합해서 여기에서 우선 이 방향이 분류가 되어요. 방향이 임자, 개축, 간인, 간묘, 을진, 손사, 병호, 정미, 곤신, 경유, 신술, 건해, 이렇게 해서 12개의 방향으로 나눴는데 그것이 음과 양으로 분류 두 가지로 되니까 24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24방향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와 기가 결합한 그 기. 그런데 제가 이 주역에 관한 깊은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앞으로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자연히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천과 지가 결합해가지고 나왔을 때 우리는 이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산과 용, 산을 용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 학문에서. 그러면 용은 돌게 되어 있습니다. 용은 우리가 이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이 지구가 돈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으시죠? 지구가 돌고 있죠. 그 물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은 좌에서 우로 시계바늘의 형상대로 이렇게 물이 돈다, 돌고. 그럼 반면에 용은 반대로 돌아. 그러면 알기 쉽게 말하면은 톱니바퀴가 엇물려서 물러갈 때 과연 그 음과 양의 기운이 결합해서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고, 그것이 뚜렷하게 표시가 정확한 수치로 나옵니다. 근데 그 많은 것이 그러면 24용과 24향, 물의 방향을 향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24개가 24개면 576까지가 됩니다. 576향이 돼야. 그러면 그것이 다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좋은 데가 있고 나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씩만 합하면은 여기에서 가장 쓰고 우리가 가장 좋은 기운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은 6가지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입향, 수수, 육향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관한 말씀은 다음 강의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